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두 달 뒤면 여수안개양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여수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가 일제의 식민지 항구 지정을 개항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부산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수산항으로 꼽히는 여수항입니다. 해상 전략기지이자 여객과 화물 수송의 중심지에서 이제는 해양 관광 거점항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여수항이 오는 4월이면 개항 100주년을 맞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여수시는 4월 1일부터 나흘간 종포해양공원에서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단기간 기념 주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반기에 일정이.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여수시가 개항 기준으로 잡은 1923년은 일제가 식민지 항구로 이용하기 위해 세관 지정항으로 지정한 것이지 외국과 수출입 무역을 하는 진정한 개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옛 자료에도 1949년 국무회의에서 여수항 개항을 의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11개 지정항이 지정이 된 거죠. 여수가 일본의 뭐랄까요, 침략의 도구가 되는 그런 항구로 바꿔버려서. 여수시는 일제강점기 역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성 논란이 원인이 돼 인천항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철거됐고 경주 간포항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예비경선에 통과했습니다. 천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퇴행하지 말라는 당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여의도와 용산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당심은 물론 민심까지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합동 연설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가 제3회 중앙지방협의회의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권한은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지역대학 재정 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등 6개 분야 57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전세기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일부가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전국 공항마다 이 같은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공항마다 관광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탈자 급증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 적용이 면제됐다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김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사라진 태국 관광객들도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했고 홍보했던 전세기 관광 상품이었던 만큼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던 전라남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일이
불법 체류자 내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창구가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확인된 것만 41만 1,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법무부는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의 잠적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각 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된 이탈에도 관계 당국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무사증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을 먼저 하고 베트남을 뒤로 했던 것도 이 베트남 그 이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순서를 좀.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와 입국심사 강화를, 전라남도는 여행사 관리 강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지역 노동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여천 NCC 폭발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공장가동 55년이 지난 여수 산단의 노후 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여천 NCC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월에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국내외 기자단을 상대로 D-51 프레스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의 정원화,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침체된 지방도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8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미된 정부공인 국제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 위의 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시크릿 가든과 식물원 등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현재 85%의 공정률을 넘어섰습니다. 입장권과 후원금, 기부금 등 253억 원의 예상 수익금은 이미 23.6%가량 달성했고 특히 기부금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17개 나라의 국가의 날과 53개 도시의 시민의 날도 벌써 유치가 성사됐습니다. 이미 267차례의 설명회와 39차례의 팸투어 등 관람객 유치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4월 개막을 앞두고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내외 기자단들을 상대로 D-51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적인 담론이고요. 두 번째는 정원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와 독일의 다니엘 린데만 씨 등이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독일은 어떤 정원 박람회에 있어서 거의 세대 3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그 만함이라는 도시에서도 4월부터 10월까지 또 이제 본데스가튼샤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방 정원 박람회가 또 열립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오늘 행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언론인 팸투어와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박람회 홍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하나둘 깨어나는 한평의 생태공원이 체험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이른 봄을 느끼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뱀을 형상화한 건물이 이색적인 한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한평군 신광면과 대동면 일원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의 일부로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을 보존 육성하는 공간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생태체험관에는 양서 파충류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서식하는 까치 살모사 등 독사류에서 인가 부근의 황구렁이, 청개구리와 황소개구리 등 양서류는 이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이런 동물 친구들 보면서 얘네가 이제 일어나면 봄이 온다 하고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국내 유일의 양서 파충류 동물원에 겨울을 지켰던 아나콘다와 악어 등 외래종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뱀은 초록 아나콘다입니다. 국내에서 몇 개 채 안 되는 초록 아나콘다가 이곳 양서 파충류 공원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00종류 411마리의 양서 파충류가 전시된 공간은 멸종 위기종의 보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큰 애나 적은 애나 좋아라 해요. 이런 파충류 종류를 엄청. 그래서 동물주기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얘네들은 그렇더라고요.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생태공원의 동물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매화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전라남도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양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고 방역과 교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토부에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면담에서 부산시 경남도와 체결한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 협약을 설명하면서 국토부 중심으로 범중앙부처가 함께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화학제품과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1년 전 동월 대비 12% 줄어 부진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98만 명으로 2만 6천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896mm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양으로 기록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은 전남 지역의 기상 가뭄이 오는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24만 8천여 원부터 4인 가구 58만 3천여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비가 지난 뒤 오후부터는 깨끗한 공기 덕에 활동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맑게 갰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다시 구름 많고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조금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3도, 광양 1도, 순천 영하 1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11도, 순천 12도, 광양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법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된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순천 삼산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을 개발해주는 대신 아파트 1,2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삼산지구 옆 망북지구 특례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스웨덴 출신의 최전방 공격수 로빈 시모비치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1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시모비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에서 활약했으며 프로 통산 289경기에 출연해 107득점, 2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남은 다음 달 1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FC 안양을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는 14,000여 건, 전남은 13,000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27,000여 건이 거래됐던 2021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전남도 9,0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대상지 158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4억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반찬 배달, 집수리 등을 제공하는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